안녕하세요. 오늘은 PF 농법에서 사용하는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 마지막 편입니다.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비티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바실러스 계통이니까 그람 양성균이고 세포벽도 튼튼하고요. 적정 생육 온도는 25도에서 37도인데 보통 30도에서 가장 활발한 대사 활동과 독소도 분비합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 잘 자라는 미생물을 중원성 미생물이라고 하죠. 독특하게 독소를 분비하는데 요게 우리 농업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티균이 해충 방제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비티균이 생성하는 크리스탈 프로테인, 단백질 독소예요. 이 결정체 형태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독소가 해충의 장내에 침입해서 장에 구멍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레가 죽게 되는 그런 용도인데요. 사실 이 비티균이 해충 방제 외에도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어요. 모기, 이것도 뭐 해충은 해충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유전자 변형 작물, GMO라고 하잖아요. 이 GMO 작물에도 비티균의 유전자를 삽입해서 식물이 해충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또 있어요.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식물 성장 촉진에도 도움이 되는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이 하는 공통적인 역할은 다 수행을 합니다. 일부 비티균주는 옥신, 사이토키닌 등의 식물 호르몬을 생성해서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고요. 당연히 식물 병원균을 억제할 수 있는 항균, 항진균 효과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이 비티균이 잎에 지금 이제 포자 형태로 우리가 뿌려놓으면 애벌레가 와서 이걸 먹어요. 그러면 이 비티균이 이 해충의 장내에 들어가겠죠. 이 장내에 들어가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곤충의 소화관에 이 장내에 어떤 그 막 이런 데다가 구멍을 내거나 세포를 파괴해요. 그렇게 되면 해충이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티균은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BT 뒤에 또 뭐뭐뭐 붙죠. 그래서 BTK, BTI, BTA, BTT, BTG 뭐 요 정도가 비티균의 큰 종류인데요. 바실러스 튜링겐시스는 똑같은데 뒤에 뭐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 바실러스 튜링겐시스의 어떤 종류다. 약간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고요. 요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분비하는 독소들이 조금씩 달라서 실제로 어떤 벌레는 죽고 어떤 벌레는 안 죽고 이게 조금씩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해충을 잘 죽이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실러스는 BTK라고 하는 요 바실러스 튜링겐시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좀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는 요거보다는 조금 협소하지만 강력한 살충 효과를 더 내는 게 BTA라고 있어요. PF 농법에서 사용하는 비티균은 요 BTA입니다. 여러 가지를 전체를 다 죽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뭐 애벌레 같은 이런 나비목의 애벌레 같은 것들을 잘 좀 더 죽일 수 있는 그런 BTA를 PF 농법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BTG라고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풍뎅이를 죽이는데 가장 좋은 건 BTG예요. 이 BT균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잘못 사용하면 BT균은 효과가 없습니다. 자외선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살포해놓고 토양에서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도 뭐 다른 어떤 미생물의 어떤 대사산물에서 얘들이 잘 분해가 되고 잘 죽고, 비티균은 토양에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주로 분무제, 뭐 분말제, 뭐 잎제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잎에 살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아까 그림에서 본 그 애벌레가 이 비티균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잎에 살포를 해놔야 얘가 잎을 갉아먹으면서 비티균을 먹게 되겠죠. 잎에 직접 살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우리가 관주를 했다. 그러면은 잎에 돌아다니고 있는 애벌레를 죽이기는 어렵겠죠. 해충이 비티를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이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비티균을 뿌려놓고 나뭇잎에 묻었다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에 뿌려놓게 되면은 해충이 와서 먹어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충이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저녁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햇빛에 되게 약해요, 이 비티균이. 가급적 저녁에 살포하거나 약간 흐린 날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PF 농법에서 사용하는 바실러스 튜링겐시스는 BTA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티균 역시 바실러스 계통이다 보니까 작물 성장 병원균 억제 요런 기본적으로 바실러스가 갖고 있는 역할은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좋은 살충 기능이 있는 거죠. 배추, 흰나비, 옥수수, 좀나방
나방, 목화나방 뭐 요런 해충들을 살충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살충하는 거죠. 그리고 내성도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적게 쓰면은 효과가 별로 없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써야 됩니다. 왕창. 자, 우리 PF 농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실러스 튜링겐시스는 PF 5번에 함유되어 있고요. 그람당 200억 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BT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곰팡이인데요. 두 가지 곰팡이를 이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선충을 죽이는 곰팡이, 또 한 가지는 곰팡이인데 곰팡이를 죽이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두 가지 곰팡이 PF 농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